입히기는 이제 베네 쪼고리, 그다음에 신생아 모자, 손싸개, 발싸개, 뭐 손수건, 턱바지, 네이 같은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입히기예요. 그래서 입히기 항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거의 순백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들이 뭐 색깔이 아주 진한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베네 쪼고리부터는 신생아 태어나자마자 바로 입히는 옷이 베네 쪼고리잖아요. 이 베네 쪼고리와 같은 이런 모자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오가닉 소재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오가닉 소재. 그래서 이 원단, 실을 짜서 원단을 만들잖아요. 이 실이 원사라고 하는데 이 실을 오가닉 농장에서 추출한 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반 농장인지에 따라서 원가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오가닉 실은 화학 제품 비료를 전혀 쓰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농장 자체가 아주 크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적은 수확량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일반 농장은 화학육품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면들 있죠. 성인들은 괜찮아요. 피부가 다 트러블이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민감하죠. 정말 조금만 긁어도 막 빨갛게 올라오고 할 정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오가닉 소재를 써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오가닉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최소 한 달에서 3개월, 6개월까지는 오가닉 소재를 쓰시는 게 아이한테는 좋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한 신생아한테 적합하고 이 베네 쪼고리는 생후 언제까지 보통 쓰죠? 네, 한 달 맞아요. 생후 태어나서 한 달이면은 더 이상 안 맞아요. 한 달 정도 쓰는데 보시면 이렇게 끈이 있죠. 그래서 거의 기저귀만 하의는 입고 위에는 언제든지 하루에 몇 번이라도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쉽게 하고요. 아이가 땀을 흘리면 또 금방 젖어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게끔 하고 요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보면 베네 쪽으로 한 5장 정도로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10장, 20장 샀는데 20장 샀는데 한 달 지나니까 다 안 맞아.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고 한 그 정도 5장 정도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네 쪽으로 앞에 보면 여기 손싸개 있죠. 이렇게 귀엽죠. 요걸 뒤집으면 손싸개가 돼요. 네, 그래서 손싸개 기능도 있고 예, 여기 아이 손이 여기로 나오겠죠. 그러면 손싸개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손싸개형으로 같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모자. 다음 항목 신생아 모자예요. 모자. 신생아 모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모자 쓰고 멋내고 외출할 일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죠. 근데 왜 필요한 거죠, 이게? 모자가? 네? 체온 유지 맞아요. 체온 유지. 우리 아이들은 거의 머리로 땀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래서 자고 나면 흥건하게 다 젖고 그래요. 그러면 땀이 흘렸다가 땀이 싹 식으면 어떻게 돼요? 체온이 떨어지죠. 네, 체온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체온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온 유지 차원에서 모자를 쓰고 금방 조물조물해서 빨아서 금방 말릴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그래서 모자는 많이는 필요 없고 한 2-3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 잘 마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금방 마른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모자는 체온 유지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베네 쪼고리는 보통 생후 한 달까지만 입는다. 한 달 정도까지만 입는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 제가 있죠? 선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한번 띄워놔야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 주세요. 네. 네. 모자 쓰신 검은 모자. 네. 오늘 뭐 검은 모자가 잘하시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두 분이에요. 한 분은 이제 맨 처음에 베네 쪼고리 한 달 정도. 한 분은 앞에 모자 보시고 우리는 저기 앞에 카메라를 봐야 돼요. 카메라.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뮤직톡톡은 선물을 많이 드리는데 생색을 엄청 내요. 예, 카메라를 봐야 돼요. 생색을 엄청 내니까 좀 부끄러워도 예,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쪽 그룹, 오른쪽 그룹도 좀 분발해 주세요. 네. 잘 들을게요. 예, 선물 많이 가져가셔야죠. 하나도 얻어 가야죠. 방금 드린 건 뭐냐면 프라우스 브랜드죠. 여기서 손목 보호대예요. 우리 아이를 안고 뭐 유모차를 밀고 하면 손목이 한 수만 번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조금씩 시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미리 손목 보호대를 해서 방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선물로 드렸고요. 다음은 속삭입니다. 속삭이.
속삭이는 뭐 하는 거죠? 이불인가요? 네, 아이를 싸는 거죠. 여기 이쪽 그룹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네,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째 아이 임신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둘째 아이. 네. 그래서 둘째 아이가 당당하게 아이 싸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둘째 아이가 아닌가 해서 했는데 한번 모셔서 속삭이의 아이를 어떻게 싸는지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박수! 박수! 네. 그래도 나이를 떠나서 일단은 경험자, 선배잖아요. 어떻게. 그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우리 저를 도와주실 우리 아기 다산이를 모시겠습니다. 박수! 우리 다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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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고. 아이가 좀 커요. 원래 좀 더 작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요거 한번 해주세요. 네. 그냥 편하게. 네. 기억 안 나죠? 네. 숙제가 아닙니다. 편하게. 네. 편하게. 네. 맞아요. 이때 수도 움직여도 돼요. 여기 머리 부분 있죠? 머리 부분 이렇게 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머리를 이렇게 해도 되고 안에 넣어서 말아도 되고 이 머리형이 없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한 반 정도 귀접이식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고! 네, 좋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넣죠. 네, 네 맞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펼쳐놨었는데. 네, 네, 펼쳐놨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네, 네. 카메라 저기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속삭이는 우리 아이가 자면서 모로반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재우면 탁 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서 울고 막 난리가 나요. 이거 막 좀만 하면은. 그래서 손이 흔들리고 막 발이 흔들리고 하는데 자기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삭이로 지그시 싸가지고 안 움직이게끔 숨 막히게끔이 아니라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해는 건데 엄마 뱃속에서 있는 상태에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잘 해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머리 위치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접으셔도 되고 반대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삭이 한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넣어서 좀 더 체온 보호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한쪽에서 이렇게 펴놓고 마른 목골로 이렇게 펴놓고요. 한쪽에서 한쪽 방향에서 팔을 누른 상태에서 이쪽 팔 사이로 이렇게 집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엉덩이 밑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팔을 반대로 지그시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에는 속삭이로 또 말아주는 거죠. 이렇게 말아줘서 이렇게 해서 엉덩이 밑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손이 움직이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냅두었다 하는 산모님도 계시고요. 얘를 너무 꽉 하면 아이가 발을 못 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요 정도 여유롭게 해서 뒤집어서 넣어두셔도 되고요. 요거를 말기 전에 먼저 반 정도를 여유롭게 해놓고 요거를 말아서 해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요걸 빼놓은 다음에 팔 먼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그냥 안으로 넣으면 돼요. 안으로. 어느 정도. 너무 늘어나지 않게끔만 안으로 해서 아이가 레그룸, 다리 공간이 충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럼 편안하게 잘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속삭이 역시 오가닉 소재로 아이한테 피부 촉감이 좋은 거, 트러블이 안 나게끔 하는 거를 만들었고요. 이런 속삭이는 보통 한 5개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면서 크는 거 알죠? 계속 자요. 먹고 자고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는데 잘 때마다 속삭이가 흥건히 젖어가지고 끄급하거나 냄새 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빨아야 되니까 한 4-5개 정도 준비하고요. 속삭이를 다 썼어. 아이가 컸어요. 이제 더 이상 속삭이가 필요 없어요. 모로반사 걱정 안 해도 됐을 때는 베개 같은 거, 침대나 그런 데다가 베개를 싸는 거죠. 베개가 잘 젖으니까. 베개 위에 싸도 되고 카시트, 여름 같은 경우. 겨울에는 좀 더 두꺼운 걸 깔아야 되고 여름 같은 경우 카시트 위에다가 깔아도 되고 그러면 좀 더 더러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불 위에다 깔 수 있고 그런 형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싸개하고 발싸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우리가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세로로 되어 있는 거 뭔지 아시죠? 요거는 뭐죠? 손싸개. 요거는 발싸개. 설마 이걸 거꾸로 이렇게 끼고 오시는 분은 없겠죠? 왜 안 들어가지 하고 이렇게 아이를 주먹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발싸개, 손싸개. 많이 필요 없어요. 근데 손싸개는 베네 쪼고리 할 때 베네 쪼고리 형에 붙어 있는 손싸개도 있고요. 아까처럼. 베네 쪼고리는 한 달 이후에는 이제 아이가 커서 안 맞아요. 그럼 일반 뭐 수트나 이런 것들을 입을 때 바디슈트, 그다음에 네이라든지 그런 걸 입었을 때는 손가락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손싸개를 해서 아이가 얼굴을 상하게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발싸개는 체온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된다. 아까 모자처럼 그렇게 요건 2-3개 정도씩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싸개는 한 3개, 발싸개는 한 2개 정도 이렇게 체크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제손수건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필요하죠. 가제손수건은. 그래서 가제손수건을 보시면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체크를 해보면 가제손수건 한 3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제손수건은 다용도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손수건 가장 먼저 이 손수건으로 아이의 얼굴, 뭐 입, 그다음에 양치 치카치카 할 때도 닦이고, 그다음에 온몸도 닦이고, 세수한 다음에 세안한 다음에 닦이고, 손도 닦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땀 흘렸을 때, 그다음에 그 베개 같은 거 위에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외출할 때도 들고, 여러모로. 근데 이게 한 10장밖에 없으면 금방 더러워지고 하는데 젖은 상태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더러워지니까 빨고 하게 한 30개 정도 여유롭게 필요하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이제 사시면 되고요. 아이가 더 컸어요. 이유식을 시작해요. 목에다 감아놓고 침바지도 하고, 그다음에 이유식 시작할 때 앞에 옷에 흘리지 말라고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환절기일 때 목을 감아주면 목이 좀 따뜻하잖아요. 체온 유지도 가능하고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제손수건은 한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신생아 양말입니다. 신생아 양말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솔직히 필요 없어요. 양말 신고 어디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외출을 할 때 한 6개월 정도 좀 아이가 좀 너무 작았을 때는 굳이 이런 양말이 필요 없고요. 한 6개월 정도 컸을 때는 양말을 따로 신기면 더 외출할 때 좀 예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때 한 2-3개 정도 준비해 보시고 신발 신으면서 좀 더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발도 신생아 우리 아이들, 돌 전에 아이들은 신발이 양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발이 밴드형으로 돼가지고 이게 신발인지 양말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돌 전에는 신겨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바지를 볼 거예요. 턱바지는 가제손수건으로 턱바지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턱바지 전용으로 이렇게 똑딱이도 되어 있고 나오면 훨씬 예쁘죠. 집에서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갈 때는 이런 거 한번 해주면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많이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2-3개 정도만 있어서 외출할 때 이렇게 따로 하면 예쁘다. 금방 입혀놨는데 금방 흘려요. 그러면은 또 바꿔주고 해야 되니까 가제손수건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입는 옷은, 그렇죠? 한 30일이 지났어요. 한두 달이 지나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옷, 베네 쪽으로 다음에 입을 수 있는 옷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네이. 이 네이는 상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집에서 편하게 요즘같이 날씨 쌀쌀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일러를 떼놔도 완전히 뜨겁게는 안 하니까 이렇게 상하이를 계절에 따라 입히는 방법이 있고, 날씨가 조금 그렇게 춥지도 않고 괜찮을 때, 평온할 때 집에서 편하게 있을 때는 바디슈트라고 하는 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특징은 아랫도리가 없어요. 밑에가 없고 하의가 없이 이렇게 기저귀만 차고 입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거. 상의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디슈트라고 하는 형식의 제품이고, 이거는 뭘까요? 우주복이에요, 우주복. 그래서 상하이가 붙어 있는 이런 우주복이에요. 그게 이 세 타입으로 많이 입혀요. 입혀보면, 아, 나 요게 더 진짜 편하고 좋네. 아이도 편하고. 그럼 요걸 좀 2-3개 더 사고. 요게 좀 불편하다. 아랫도리 따로, 윗도리 따로 하려니까 불편하고 아이도 힘들어하고 기저귀 갈기도 힘들다. 그러면 1-2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3개 정도씩 세팅하시면 되고, 요게 좀 많이 필요해요, 요게.
완전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밑에를 입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주복의 장점은 아이가 뭐 누워 있거나 자거나 할 때 배가 상의가 올라가서 배가 이렇게 비어 있게 바람 들어가고 배앓이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줄어들겠죠. 붙어 있으니까 또 그게 장점이에요. 예, 그리고 상하이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옷은 말 그대로 집에서만 입는 느낌이고 요거는 상하이를 갖춰 입으니까 좀 더 있어 보이고 요런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지고 신생아 의류는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히기는 여기까지 이 세 종류 의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식기기 항목입니다. 식기기 항목은 우리가 입히기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아이를 깨끗하게 식기는 건데 욕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탕 온도계나 샴푸 그다음에 식긴 다음에 뭐 로션이라든지 그렇죠? 트러블 났을 때 뭐 국지적으로 바를 수 있는 크림이라든지 발진 크림 그다음에 옷 빨 수 있는 유아용 세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맨 먼저 이제 보시면 욕조가 두 개가 있어요. 욕조가 두 개인 것은 왜일까요? 왜요? 왜 그래요? 네. 네. 물 한번 축여요? 네, 좋아요. 축이고 좋아요. 계속해요. 네. 네. 비누칠하죠? 비누칠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잘했어. 그다음에 비누칠한 다음에 씻기는 용도. 행군 박수. 좋았어요. 나오세요. 용감해서 손을 번쩍 드셔가지고 좋습니다. 잘했어. 오늘 꼭 받아가셔야죠. 네. 카메라가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맞아요. 무조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두 개가 있으면 편하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를 먼저 씻겨요. 씻기고 샴푸하고 바디하고 바로 옮겨서 딱 세척을 하는 거죠. 마지막 헹굼을 하는 헹굼. 그래서 목욕용, 헹굼용. 그래서 목욕을 막 시키고 바로 꺼내서 옆에서 헹굼을 시킨 다음에 딱 수건 같은 걸로 싸고 바로 꺼내면 아이가 간편하게 되는 거죠. 잠깐 서 있어. 아이 못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근데 서 있어 그리고 비우고 또 기다렸다가 하고 그 사이에 엄마는 옷 다 젖죠. 안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좋고요. 탕 온도는 보통 몇 도죠? 몇 도가 좋아요? 아빠분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빠분 한 분 유일하게 오셨으니까 탕 온도는 몇 도 정도로 해서 목욕시키는 게 좋을까요? 35도. 조금 더 써주시면 안 돼요? 조금 더요. 네, 38도 정도. 38도에서 한 40도 정도 사이. 예. 그때 지난번 산모교실에 48도가 몇 도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 통닭 만들 뻔했어요. 그래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빠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 38도 정도 전후로 좋고요. 약간 미지근하면서 좀 따뜻하게 아이들은 어른들이 약간 뜨겁다고 느껴도 아이들은 좀 미지근하다 느껴지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 하면 되고요. 목욕용보다 헹굼용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아주 옛날에는 이렇게 팔꿈치로 이렇게 돼서 온도를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과학적인 시대잖아요. 탕 온도계를 담궈 놓고 눈을 볼 수 있게끔 하시자고요. 그래서 탕 온도 한 10,000원 정도만 하니까 그거 사가지고 넣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탕 온도계 보여드릴게요. 탕 온도계는 이렇게 그냥 퐁당 빠치면 돼요. 탕 온도계에서 보고 눈 확인하고 몇 도 정도다 이거 돼 있고요. 디지털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디지털로 돼 있는 거 보시면 숫자 보고 그 정도 조금 뜨거운 물 더 넣어서 한 다음에 하고 요것도 식을 수가 있잖아요. 식을 수가 있으니까 헹굼용도 딱 맞춰놓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탕 온도 맞출 수 있는 온도계는 하나면 뭐 되긴 하지만 두 개 있으면 양쪽으로 해도 되고요. 하나 써보고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만 사고 하나 정도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욕조는 두 개도 좋고 요건 하나 정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욕조에 넣고 씻겨요. 씻길 때 보통 어디부터 씻기죠? 뭐부터 씻기죠? 씻길 때는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은 특정 브랜드를 갖고 온 게 아니니까 회사마다 브랜드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는 올인원이라는 제품이에요.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 이제 뭐 한 일주일이야. 2주 됐어요. 머리카락도 없고 막 구분할 수도 없어요. 작아요. 근데 거기다 샴푸 따로 하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올인원으로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는 거예요. 다 씻기고 아이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머리카락도 나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좀 있으면 모발에 좋은 모발 전용 샴푸를 쓰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모발에 영양분을 더 주겠죠. 그때부터 샴푸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샴푸, 바디 나눠서 쓰면 좋고요. 그냥 올인원을 계속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생아 전용 샴푸랑 신생아 전용 바디워시가 있다. 대충 아빠 거 쓰면 되지. 그래서 엄마 아빠 거 쓰지 마시고요. 아이들은 좀 연약하기 때문에 피부도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학 제품들이 많이 들어간 거를 쓰게 되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천연 유래의 샴푸예요. 천연 유래의 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찌꺼기가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한테 좋다. 그리고 아이가 좀 자라면 돌도 지나고 두돌 세돌 지나고 그때는 이제 뭐 섞어서 써도 되겠지만 통상 이게 좋기 때문에 계속 쓰죠. 아이가 자랄 때까지는. 그렇게 되고 샴푸랑 바디워시까지 올인원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씻기고 나서 헹구죠. 헹구고 나오면 타올을 우리가 써요. 타올. 요거는 목욕 타올이에요. 목욕 타올은 말 그대로 목욕할 때 쓰는 거니까 넓어야 되겠죠. 넓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타올로 아이를 나오자마자 바로 안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이를 안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끔 타올을 잡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꺼내자마자 춥죠. 체온 조절도 시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닦으면 바로 수분이 날아가니까 수분 유지도 또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타올을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기 타올이고 목욕 타올. 요거는 좀 작은 거는 뭐 손 닦고 얼굴 닦고 하는 일반 아기 타올. 아까 큰 거는 목욕 타올.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되고 아기 타올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아기 타올 많이 쓰시면 되고 엄마 아빠가 쓰는 거는 손톱 뭐 이런데 많이 그 세균이 많이 묻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 아빠가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세균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쓰는 타올을 쓰는 거는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 전용 타올을 적어도 신생아 때는 꼭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이비 로션이죠. 아이가 나왔어요. 목욕하고 나왔어요. 눕혀놨어요. 그러면 바로 제일 이쁠 때죠. 아이가 목욕하고 나와서 엄청 이뻐요. 뽀송뽀송한 피부에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신생아 베이비 크림 같은 게 있어요. 로션, 크림. 이런 거를 아이한테 이제 바르겠죠. 이런 거의 특징은 신생아 피부 장벽 강화 크림. 뭔가 좋아 보이죠? 애한테는 그냥 엄청 좋아 보여요. 예, 그래서 신생아고요. 이건 태어난 첫날부터라고 써 있어요. 그 태어난 아이들한테 쓰면 안 되나? 아니에요. 바로 쓸 수 있게끔 약하고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향도 거의 무향으로. 예, 그렇게 만들었고요. 크림이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른 다음에 로션 바르고 수딩 크림이라는 게 있어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수딩이 뭐죠? 진정시키는 거잖아요. 진정시키는 거. 수딩 크림은 작아요. 전체를 바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외출을 했는데 얼굴 쪽이 뭐 많이 따갑다. 뭐 자외선을 좀 많이 받았다. 아니면 피부 트러블이 좀 있다. 그때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국지적으로 바를 수 있는 진정 크림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진 크림.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이 발진 크림은 어디 바르죠? 엉덩이 같은 거, 목 같은 데, 귀, 뭐 이런 데 갈라지고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계속 갈라지고 건조하잖아요. 그때 강하게 피부를 보호해 준다. 체인지 인텐시브라고 하는 뭐 바이오더먼 제품인데 오른손에는 요거 기저귀 발진 크림을 발라볼 거고요. 왼손에는 이렇게 일반 로션을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이렇게 내리고 계시면 제가 다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부드러운 크림. 요거는 바로
바로 장벽이 생기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하시고 나는 발바닥에 발라달라 그럼 손 들어주시면 발바닥도 발라드릴게요. 많이 발라드릴게요. 네, 이쪽 그룹부터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편의상 맨 먼저 크림으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두 손이 제가 부족하니까 네, 요거는 일반적으로 바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로션이에요. 되게 부드럽고 향을 맡아보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발라보시고 향도 한번 느껴보시고 하려고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 각자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섬유유연제가 이렇게 있는데 세제랑 섬유유연제는 뭐 블랑, 레드루트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이거 역시 이렇게 앙금이 없이 천연 소재, 천연 유래 소재, 식물성 천연 유래 소재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피부에 트러블이 없게끔. 예. 그래서 의류 같은 것도 오가닉 제품을 쓰고 세제도 천연 유래 세제를 쓰게 되면 아이한테 트러블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거의 무향이에요, 무향. 그다음에 그러니까 살균 세정제는 우리가 뭐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한 장난감이나 뭐 손잡이나 이런 데다가 뿌려서 살균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거는 뭐 따로 집에다 비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탁망. 크기에 따라 있어요. 아이들 옷이 약하고 연약해요. 그래서 세탁망에다 따로 아이들 옷만 묶어가지고 빨면 도움이 되겠죠. 너무 아이들 옷이 작기도 하고, 뭐 어디에 막 묶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세탁망을 하고, 그다음에 신생아용 기저귀는 단계별로 있죠. 0개월부터 1개월부터 쭉 단계별로 있으니까 단계별로 기저귀는 쓰시면 되고, 다만 천 기저귀는 일반 기저귀를 썼을 때 통풍이 잘 안 되고 아이가 기저귀 발진이 심하고 할 때는 일반 일회용 기저귀 못 쓰고 천 기저귀 써야지 좋다. 근데 이제 엄마들 너무 힘드니까 특별히 트러블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일회용 기저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저귀 커버도 천 기저귀를 할 경우에만 사시면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필요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응가를 했어요. 대변을 넣었을 때 이 비데라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세면대 위에다가 비데를 이렇게 올려놓고 세면대를 틀어서 아이들의 이제 엉덩이를 닦이면 돼요. 물로 닦이는 게 제일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런 비데 하나만 있어도 아이를 대소변 이후에 씻기는데 엄청 유용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비데라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그런 비데를 이런 모양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기저귀 쓰레기통을 볼 거예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다른 쓰레기통과 달라요. 패킹이 여기 패킹이 있고 이 안에 패킹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패킹이 있어서 2중, 3중으로 패킹이 되어 있으면 기저귀 냄새가 똥 냄새가 좀 덜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 기저귀 둘둘 말아놓고 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으면 좀 냄새를 줄일 수 있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면 리필 형식으로 돼서 향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었으니까 이 비닐에서 향균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가. 그래서 좋은 향이 나고 여기서 당겨서 좌우에서 끊어줘요. 끊어주고 묶어서 종량제에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만큼 썰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만 잘라가서 하면 되니까, 이런 기저귀 전용 쓰레기통은 초창기 때는 있으면 너무 좋다. 그리고 아이가 다 크면 일반 쓰레기통을 쓰면 돼요. 일반 쓰레기통을 쓰면 되니까, 아이가 다 커서 기저귀를 안 한다 그러면 저 비닐 쓰지 않고 일반 비닐을 넣어서 우리가 일반 쓰레기통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 기저귀 교환대 항목은 요 정도 높이의 테이블인데 프레임이 이렇게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X자로 되어 있어서 올려놓는 거고, 엄마 허리가 이제 좀 안 아프게끔 해서 아이를 이제 기저귀 교환대에다 올려놓고 기저귀를 가는데 좀 이렇게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좀 튼튼한 걸 쓰셔야 돼. 하게 되면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기저귀 교환대는 그 기저귀 교환대 대신 기저귀 교환할 수 있는 이런 패드, 체인징 패드만 따로 구매하셔도 돼요. 요거는 침대에 딸려 있는 제품이에요. 침대에다 이렇게 걸어놓는 제품인데 안전벨트도 이렇게 있죠. 이런 패드 말고 훨씬 고무로 푹신푹신한 게 있어요. 그런 패드만 따로 사면 항상 거기다가 아이를 기저귀를 가르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수요 깔고 뭐 소파나 침대 같은 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기저귀만 교환하는 패드와 그 장소를 마련해 주면 좀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톱용 가위. 엄마 아빠가 쓰는 손톱 깎기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아이 전용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봉. 우리 아이는 면봉이 엄마 아빠가 쓰는 두꺼운 쓰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뭐 찍어 바를 수도 없고. 그래서 얇고 면 소재 자체가 보시면 작고 가는 100% 순면 신생아 면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 유래 키토산 읽어보면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하고 연고 같은 거 뭐 코 밑에, 코 옆에, 뭐 눈가 주변에 뭐 연고를 바를 일이 있으면 손으로 찍어 바르면 얼마나 좀 많이 바르고 아이가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걸로 찍어서 바르면 좋아요. 그래서 신생아 때만큼은 다 써보시고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일반 면봉을 써도 되면 그때 이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강 티슈는 우리 아이가 치카치카를 못하죠? 그러면 엄마가 구강 티슈로 대신해주고 가다가 잠이 들었어요. 대신해주고 외출을 했어요. 치카치카 못하죠? 이걸로 대신해주고 신생아 때는 티슈에 구강 티슈 이렇게 해서 기저귀 가방이나 여행 가방에다가 우리가 들고 다니면 되고요. 물티슈 항목은 뭐 물티슈는 집에 항상 있죠. 예, 항상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박스로 이렇게 항상 사놓고 쓰시면 돼요. 물티슈 떨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콧물 흡입기죠. 콧물 흡입기는 이제 수동도 있고 자동도 있고 그래요. 콧물 흡입기만큼은 우리 아이가 병원에 가서 뭐 인후두염, 감기 뭐 하면 완전히 신생아 때 말고 아이가 좀 크기 시작하면 계속 콧물 때문에 코가 막혀가지고 막 머리가 띵하고 아파서 짜증을 내거든요. 그때 콧물을 흡입해주면 훨씬 호전이 되고 실제 병원에 가보면 콧물 흡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자리가 앉아서 콧물을 먼저 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집에서 자가로 할 수 있는 콧물 흡입기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식기기 항목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먹이기 항목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먹이기는 가장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모유수를 하겠죠. 모유수를 하고 그다음에 분유를 먹죠. 분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병행하거나 이유식으로 넘어가거나 일반식을 이렇게 하겠죠. 예. 그래서 제일 먼저 젖병은 아이가 개월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요. 아이들이 한 번에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큰 거를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젖꼭지에 이제 보통 Y컷 이렇게 있어요. 아이가 빨 수 있게끔. 아이가 빠는 힘이 한 2, 3인데 너무 많이 컷이 되어 있어서 막 철철철철 들어와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아이 빠른 힘이 7, 8인데 옛날 거 쓴 거죠. Y컷이 조금만 되어 있어. 아무리 빨아도 안 나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게 쉽게 할 수 있게끔 단계별로 개월수가 써 있어요. 0먼스, 3개월, 3플러스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개월수별로 맞춰서 하는데 우리 아이가 그 개월수가 좀 빠르다. 좀 더 빤다 그러면 엄마가 그 개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물려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고 아주 큰 거, 뭐 240ml 이상 큰 거를 사가지고 처음부터 신생아인데 요만큼만 해가지고 주는 거죠. 그리고 더 크면 요만큼 하고 더 크면 요만큼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돼요, 안 돼요? 네, 왜 안 되죠? 네, 배앓이래. 아, 오늘 손 너무 용감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좋아요. 나오세요. 어우, 저 깜짝 놀랐어요. 손 드시셔서 나오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배앓이를 하죠. 배앓이를 공기층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네, 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큰 젖병을 가지고 정말 작은 양만 하면 공기층이 많아가지고 아이가 먹다가 배앓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안 좋죠, 아이한테. 그렇기 때문에 맞는 양만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에 맞춰가지고 늘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젖병의 교환 시기는 이렇게 보세요. 미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 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스크래치가 나면 아, 좀 더 써야지 아니라 바로 버리셔야 돼요. 이유는 스크래치가 나면 이 안에 스크래치 안에 분유나 또 모유 같은 게 섞이죠. 그 안에 틈에 끼죠. 그럼 그 틈을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요. 그리고 이게
부식이 되고 곰팡이가 쓸고 그러면 전체 깨끗한 분유를 먹여도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과감해. 아이 먹고 탈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젖꼭지 역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따로 꼭지만 같은 브랜드에 나오는 건 다 맞으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먼스라고 나오고 스몰 라운드 홀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아이가 먹는 거 비교해 보고 쓰시면 돼요. 더블아트 모유 실감이라서 모유 실감이라는 느낌 자체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거 하고 젖꼭지를 우리가 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쓰는 우리 텀블러 닦는 브러쉬로 닦지는 않을 거죠? 설마? 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브러쉬를 닦아주고 요걸로 젖꼭지를 닦아주고 젖병을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는 아이 전용으로 따로 쓸 수 있게끔 하나 정도 사놓으면 오래 씁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말리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항목이 젖병 세정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돗물로 맹물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세정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젖병 전용 세정제를 딱 팔아요. 그래서 이런 젖병 전용 세정제도 거의 무향, 뭐 무취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써야지 당연히 아이한테 트러블이 없고 화학 제품들이 안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설거지하는 퐁퐁으로 쓰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당연히 젖병 세정제 해서 따로 쓰시고요. 그리고 건조대. 우리가 젖병을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세 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젖병 걸어 놓고 뚜껑 걸어 놓고 해서 말리는 거예요. 세정한 다음에 털어서 말리면 자연 건조가 돼요. 자연 건조가 된 다음에 소독기에 돌리는 거예요. 소독기는 고열 소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기가 있는 거를 식기세척기처럼 다 말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니까 건조를 이렇게 건조대 꼭 이런 형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건조대 올려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건조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집게는 뭐 삶거나 가끔씩 할 때 필요할 때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독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독기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유판 걸 먼저 보여드리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젖병, 젖꼭지라든지 아이들 뭐 칫솔이나 그다음에 물고 빠는 놀이나 뭐 딸랑이나 다 가능한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놓고 단별로 분리해서 하고 넣어놓고 뭐 잊어먹고 있으면 또 자동으로 1시간에 한 번씩 또 다시 되는 기능도 있고 하니까 해서 쓰시면 돼요. 이거는 엄청 크지도 않고 생각보다 뭐 엄청 무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수기 옆이나 뭐 식탁 근처나 그런 데다가 이제 해놓으신 다음에 쓰시면은 오랫동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좀 더 작은 거 원하시면 작은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카메라 들어오면 자꾸 멈춰요. 네, 좋아요. 그리고 유축기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 이제 양쪽으로 모유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마사지도 하고 양쪽으로 같이 젖이 돌게끔 해줘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가 필요하다고 싶으시면 해서 하시면 되고 양쪽 수유를 동시에 하고 또 역류 방지 기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유 저장팩. 모유 저장팩은 모유를 보관해서 이렇게 다 보면 미리 잴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제장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냉동실 위에 빼서 아이한테 쓸 수 있게끔 해서 어디 외출했을 때나 나중에 엄마가 뭐 일하러 갔을 때나 아니면 어디 아이와 붙어 있지 않을 때 이런 걸 통해서 쓰면 당연히 좋겠죠. 오래 저장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가 수유할 때 쿠션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애가 빨리 먹고 빨리 다 끝내면 되는데 먹다가 놀다가 막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계속 안고 있어야 되니까 점점 처지면 아이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용 패드 같은 거 쿠션이라고 하죠. 갖다 놓으면 편하죠.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쿠션 형식도 있고 이런
가벼운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패드 형식으로 또 되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돼요. 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하고 뒤에 이렇게 벨크로 있죠. 벨크로 찍찍이 벨크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잡아주는 것도 있으니 여러 가지 형태로 필요하시면 구매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분유는 각 브랜드마다 엄마들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이제 브랜드마다 워낙 분유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입 뭐 분유, 한양 분유, 뭐 국내 분유 단계별로 있고 조리원 가면 조리원에서 먼저 먹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서 한번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분유, 모유 분유 다 끝나면 우리가 이유식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요. 보통 5개월, 6개월 이때부터 이제 이유식을 같이 시작을 하는데 이유식 시작할 때쯤에는 자 이런 식으로 하이체어죠. 식탁 의자를 따로 구매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도 오시면 1년 아이가 거의 돌 다 됐는데 와가지고 결국엔 또 구매를 하셨는데 꼭 그 말씀을 하세요. 이럴 거면 진작 살 걸. 이럴 거면 진작 살 거 불편했는데. 그래서 하이체어는 이유식 시작할 때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건 스토케고 부가부도 있고 멕시코시도 있고 뭐 야마토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보고 금액도 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다음에 식탁을 트레이를 뜯어가지고 앉으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식탁 있죠. 우리가 쓰는 식탁. 거기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앉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고 아이가 커요. 두 돌 지나면 이거 베이비 세트를 빼고 의자만 단계별로 내리는 거죠. 단계별로 내리고 발받침도 단계별로 내리고. 그래서 이거는 136kg까지 사용할 수 있대요. 지라프 100kg 넘게끔. 그래서 100kg 넘는 아빠들도 타도 된다. 네. 이렇게 아빠들 타도 되는데 엉덩이 부분이 작죠. 크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도 이 의자를 쓸 수가 있다. 허리를 잡아주는 뭐 교정 의자다 보니까 하이체어는 이유식 할 때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분유, 모유, 분유, 그 다음에 이유식까지 해서 먹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테너킬 현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성악곡이나 오페라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그 첫 번째 곡은 오페라 투란도토에 나오는 네순 도르마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은 유럽에 있는 왕자가 그 중국 쪽에 이렇게 넘어와서 그 공주를 보고 반하는데 왕이 문제를 낼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 다 맞추면 공주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제 문제 풀러 가기 전에 이제 나는 다 풀어서 승리할 거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네, 그러면 첫 곡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Nessun dorma, nessun dorma. Topolio principessa, nella tua fredda stanza, guardi le stelle che tremano d'amore e di speranza. Ma il mio mistero è chiuso in me, il nome mio nessun saprà, no, no, sulla tua bocca la dirò quando la luce splenderà ed il mio bacio scioglierà il silenzio che ti fa mia. Dille qua notte tramontate stelle, tramontate
all'alba vincerò, vincerò, vincerò. 감사합니다. 두 번째 곡은 Dein ist mein ganzes Herz입니다. 이 곡은 독일 아리아고요. 미소의 나라에 나오는 아리아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배경이 중국인데 남자는 그 중국에 온 대사관인데 어떤 그 여자를 보고 중국 여자라고 또 반해가지고 당신은 나의 전부다, 나의 심장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곡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Dein ist mein schönstes Lied, weil es allein aus der Liebe erblüht. Sag mir noch ein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Wohin ich immer gehe, ich fühle deine Nähe, ich möchte deinen Atem trinken und bitten dir zu Füßen sinken, dir allein. Wie wunderbar ist dein leuchtendes Haar, traumschön und sehnsuchtbar ist dein strahlender Blick. Hör ich der Stimme Klang, ist es so wie Musik. Dein ist mein ganzes Herz, wo du nicht bist, kann ich nicht sein. So wie die Blume welkt, wenn sie nicht küsst, der Sonnenschein. Nein, ist mein schönstes Lied, weil es allein aus der Liebe erblüht. Sag mir noch einmal, mein einzig Lieb, oh sag noch einmal mir, ich hab dich lieb. 감사합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모르는 말로만 막 이렇게 떠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 가곡 하나 준비했습니다. 성악으로 이제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셨을 때 나왔던 곡인데 마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신현대 한국 가곡에서 이제
되게 유명한 가곡이고요. 가곡대에서도 우승을 했던 곡입니다. 그러면 마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너무 멀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맨 먼저 이제 아기 침대. 아기 침대는 우리 왼쪽에 보시면 침대가 있죠. 네. 저 침대는 우리 여기 오는 산모님들 중에서 한 분한테 1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등이에요. 네. 1등. 저 침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분리수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자면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엄마 앞에만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분리수면 하는데 침대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잠깐 눕혀놓고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뭐 씻으러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아이가 침대에서 이불로 이렇게 좀 펜스를 쳐놔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낙상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전용 침대를 하시면 그런 데부터 보호가 되고요. 또 바퀴가 달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침대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끌고 거실로 이동을 해서 아이를 보면서 뭐 케어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침대를 쓰십니다. 그래서 침대는 분리수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들이 이제 이불이에요. 이불. 이불에는 이렇게 요가 있고요. 이 요로 바닥에 깔아서 아이가 잘 수 있게끔 하고 그 위에 덮는 이제 이불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는 아이 전용 이불을 이렇게 한번 사면 아이가
뭐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 내에서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는 다 씁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가 제이불 같죠? 거의 사이즈가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신생아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도 충분히 씁니다. 그래서 이불을 한번 사놓으면 엄마 아빠 이불이 아닌 아이 전용으로 하고 아이만 따로 이렇게 눕히게 되면 분리수면도 가능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요 사고 이불 사고 이렇게 해서 아이 전용으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개가 있죠. 베개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 짱구 모양 두상을 또 예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땀도 안 차고 좁쌀 베개랑 그다음에 짱구 베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베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세 개 정도 사서 기능성으로 해서 아이가 쉽게 젖어요. 자면 흠뻑 젖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속삭이 같은 것도 깔고 손수건도 깔고 하지만 베개 커버만 빨더라도 바로 못 쓰니까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사서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좋고 좁쌀 베개도 아이 또 머리 두뇌를 또 향상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빨기가 쉬워야 되고 방수가 되는 원단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한 두세 개 정도를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겨울철 같은데 외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여름에나 실내에서는 속사계를 이용하지만 밖으로 외출을 했을 때는 겉사계라는 것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겉사계는 아까 보여드린 속사계랑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속사계랑 다만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아이 옷을 입히더라도 추우니까 이렇게 겉사계 형식으로 아이 눕히고요. 여기 단추가 있어요. 여기 끈이 있고요. 그래서 이 끈으로 단추를 감아주면 풀리지가 않겠죠. 겉사계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쿠션이 있다 보니까 크잖아요. 그럼 쉽게 풀릴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단추로 묶어주면 됩니다. 묶어서 겉사계를 외출을 하게 되면 보이시죠? 외출을 하게 되면 겨울철에도 좀 든든하게 걱정 없이 따뜻하게 외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겉사계인데 이 겉사계는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는 필요하시면 구매를 하시고요. 처음에는 바로 구매를 안 하셔도 된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무조건 샀는데 요즘에는 겉사계는 뭐 무조건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방수요인데 방수요는 정말 무조건 필요해요. 방수요는 말 그대로 방수가 되는 패드죠. 이렇게. 요건 이제 작은 사이즈인데 훨씬 큰 사이즈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요나 이불에다 깔아 놓으면은 우리 아이가 뭐 대소변을 하고 좀 많은 양을 하거나 아니면 방금 기저귀를 갈았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소변을 놓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불이 다 젖기 때문에 이불 빨래를 계속 여러 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잘 안 마르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런 패드, 양면 패드가 있어요. 방수 패드. 이런 거 까놓으면 밑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엄청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갈 때도 패드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 이불 위에다 올려놔도 되고 여러모로 그래서 방수요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운서. 우리 바운서는 요거예요. 여기 베이비변이라고 하는 뭐 일반 수동형 바운서인데 아이가 여기서 아이를 재우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가 노는 거죠. 놀면서 잠이 들면 이제 꺼내서 눕히면 되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지루하지 않다. 그래서 아빠 발이 딱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아빠 발이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포맘스 같은 그 자동형이 있어요. 그런 거는 누르면 버튼에 따라서 뭐 좌우 상하 움직이거나 회전이 되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거나 그래요. 이제 그런데 바운스의 단점은 오래 못 써요. 아이가 뭐 돌 들 때까지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짧은 기간 한 2, 3개월밖에 못 쓰기 때문에 구매를 무조건 해야 된다기보다는 대여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보시면 대여하는 것도 뭐 깨끗하게 잘 하는 것도 있고 나는 대여는 정말 싫다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구매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운서는 사용 기간이 길지 않다. 그만 수동과 자동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목욕할 때는 우리가 탕 온도계라는 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는 온습도계예요. 온습도계.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활하는 뭐 엄마 아빠 안방이나 아이 방이나 뭐 그런 곳은 온습도를 좀 맞춰줘야지 당연히 아이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습도계를 방마다 놓으시고요. 맞춰서 환기도 시켜주고 습도도 유지하시고 온도도 유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가 잔병 없이 하는데 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온계죠. 체온계는 무조건 있어야 되죠. 아이들이 보통 아프고 병원을 가기 직전이라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체온이, 열이 얼마나 나는지 체온을 재야 돼요. 그래서 브라운 체온계 보이시죠? 브라운 체온계 오늘 또 세 분한테 저희가 상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저런 체온계를 집에다 비치하면 되고요. 체온계가 뭐 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디 박혀서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여유분 하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열이 자꾸 안 떨어지는데 이제 점점 걱정이 되니까 이 체온계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하나 더 스페어로 있으면 좋고요. 굳이 2개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스페어로 있으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재우는 거 관련돼서 이불하고 체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유모차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큰 사이즈, 풀 사이즈죠. 제일 큰 풀 사이즈, 가장 큰 거를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는 디럭스형 유모차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디럭스형 유모차. 그리고 그거보다는 작지만 가장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보다는 큰 거는 절충형이라고 해요. 절충형. 이건 치워주세요. 절충형 유모차. 그리고 아이들이 돌 지나서 1살, 2살, 3살 뭐 자랄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의 휴대용 유모차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각 브랜드별로 이 세 타입의 유모차를 다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디럭스형이냐 절충형이냐 휴대용이냐 이 개념을 좀 아시면 되는데, 우리 아이가 보통 태어나서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 바로 눕힐 수 있는 게 디럭스형이에요. 왜냐하면 디럭스형은 시트 자체가 신생아 전용 시트예요. 시트가 평평하지 않고 엉덩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평평하게 눕혔죠. 이게 눕혔다 하더라도 아이는 엉덩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이나 머리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한 자세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그대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22kg까지니까 아이가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 사용을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22kg, 이것도 22kg. 셋 다 전부 다 22kg까지 사용하는 게 타입별로 다 똑같아요. 근데 왜 2살, 3살 된 아이들, 3살, 4살 된 아이들한테는 디럭스형을 사용하지 않나? 왜 그럴 것 같아요? 커서 무거워서. 네, 크고 부피가 많이 나가는 것도 당연히 이유고요. 그보다 2살, 3살 되면 잘 걷고 뛰고 하죠. 외출한다 그러면 본인이 올라가서 유모차에 타고 안전벨트 풀르고 딱 범퍼 한 다음에 엄마한테 이제 가라고 해야지 가야 돼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가 와요. 근데 이건 너무 높죠? 디럭스형은. 아이가 거의 막 등산을 할 정도 높아요. 그러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런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바퀴만 잠궈 놓으면 자기가 범퍼 핸들 열고 올라가서 타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휴대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길어지면 무릎 밑으로 이렇게 발을 걸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대용 유모차는 아이가 더 크면 본인이 탈 수 있게끔 만든 거. 그래서 아이가 더 커도 태울 수는 있지만 높고 번거롭고 무겁고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신생아부터 뭐 1살, 2살까지 보통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절충형은 뭐냐? 절충형은 보통 정확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 그냥 사용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면 시작하는 기준, 태어나자마자 요건 6개월, 요건 돌 때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휴대용도 6개월부터 바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절충형도 태어나자마자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꼭 정답은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완전히 태어나자마자는 이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디럭스형은 너무 크고 무겁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갈아타기까지 좀 사용 기간이 짧다고 느껴지니까 나는 디럭스형을 안 하고 바로 절충형을 하겠습니다 라는 산모님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비교를 해도 신생아 때 돌 전까지는 디럭스형보다는 절충형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핸들링 보시고 바퀴 크기 차이 많이 나죠. 프레임 두께 차이 많이 납니다. 서스펜션 차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금액도 그만큼 차이 나요. 훨씬 더 비싼 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생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건 디럭스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차로 얘기하면 뭐 G90이나 뭐 S클래스나 이런 가장 좋은 편안함을 제공한다. 그 대신 엄마들이 S클래스 끌면 너무 주차하기 불편해. 너무 크고 길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아이한테는 좋고 승차감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거의 장점은 디럭스형에 약했던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뭐 이런 뭐 편의성을 제공한다든지 접었을 때도 뭐 웬만큼 작은 차도 다 실을 수 있게끔 뒤에 공간이 좀 있더라도 실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엄청 아이한테 좋지만 편안하지만 접으려면은 한번 빼서 접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리고 시트를 분리하지 않고도 접을 수는 있어요. 그대로.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럭스형하고 절충형은 이렇게 앞보기가 다 돼요. 마주보기, 앞보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컸을 때도 계속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주보 상태에서 돌리면 앞보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들도 절충형 같은 경우는 마주보기, 그 다음에 앞보기가 다 됩니다. 거의 모든 절충형은. 그리고 디럭스형은 무조건 다 되고요. 그런데 휴대용은 앞보기밖에 안 되는 거죠. 아이가 2살, 3살 컸어요. 엄마 보고 갈래?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 바깥에 보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하는 거고 휴대용 사는 목적은 엄마가 그동안 무겁게 다니고 짐도 많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싫어해요. 이제 엄마들이 좀 편하기 위해서 아이도 많이 컸어요. 그래서 목적은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그 다음에 차에 언제든지 올려놓을 수 있는 거 그런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용은 이렇게 끝나요. 예, 접는 게 지금 엄청 거추장스럽고 좀 더하고 그다음에 되게 간편해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대신 이 휴대용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얇아요. 바퀴 보면 완전 애기죠. 바퀴 보면 이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애기 바퀴예요. 그만큼 이게 덜컹덜컹 거려도 아이들이 큰 거죠. 잘 받아줘.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신생아 때 6개월도 안 돼서 척추나 뇌나 아직도 굳지도 않고 말랑말랑한데 덜컹덜컹 이런 거 하게 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점점 신생아는 이쪽, 자라면 이쪽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유모차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시트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장착을 잘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카시트, 비싼 카시트를 구매를 했는데 장착을 잘 못하면 사고 날 때 이렇게 툭 빠져버리거나 뒤집히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비싼 거 산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카시트는 장착을 잘 할 때 배우시고요. 이동하셔도 쓰시면 돼요. 카시트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일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바구니형 카시트, 인펀트죠. 바구니형 카시트 들어봤죠? 바구니형 카시트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태워보면 한 6개월까지밖에 못 써요. 네. 인증은 그 이후에 받았는데 지금 사이즈를 한번 봐보세요. 아이가 여기 돌이 지났는데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죠. 어떤 분은 뭐 24개월도 돼 있는데 왜 못 태우냐? 못 태웁니다. 이거 딱 봐도 못 태워요.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태워요. 예, 그래서 신생아 때 보통 6개월 전후까지만 사용을 하는데 여기 옷도 입고 겨울에 이러면 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요거 샀다가 왜냐면 태어나서 한두 달 동안은 외출 잘 안 하시죠. 그리고 한 2, 3개월 이후부터 사가지고 또 한 6개월 됐는데 안 맞아. 그럼 이거 뭐 당근에서 또 버리고 또 이걸 또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더 중보고 들기 때문에 아예 이런 거를 사요. 이런 건 뭐냐? 그냥 신생아 카시트예요. 360도 회전이 되는 회전형
신생아 카시트. 요거는 보면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는 뒤를 보러 타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가 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고 그 다음 단계에 이거를 팔고 이거를 사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는데 비용은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산다. 그리고 완전히 신생아 때는 외출을 잘 안 하죠. 완전히 신생아 때는 뭐 어디 먼데 잘 안 가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요걸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는 토들러 카시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주니어 카시트예요.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가기 전에 토들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전벨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사용하느냐? 신생아 카시트를 사용하다가 둘째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빨리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아직 이거 타야 되는데 둘째도 태워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 2대씩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크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한 15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바로 일로 태우는 거죠. 토들러로. 토들러로 태워서 안전벨트형을 하고 그 토들러에서 나중에 아이가 2돌이 지나고 3돌이 지나면 안전벨트를 빼고 차량용 벨트를 이용하는 이 주니어 카시트처럼 쓰는 거예요. 토들러는. 그리고 정상적 일반적으로 보통 아이가 3살, 4살까지 이걸 씁니다. 4살까지 쓰고 그 이후에 요걸 쓰는 거예요. 주니어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카시트를 구매하는 패턴은 신생아 회전용 카시트를 구매하고 그 다음에 쭉 타다가 4살 전에 안 맞으면 4살 전에 주니어 카시트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패턴이 일반 패턴. 네. 주니어 카시트 언제까지 써야 될까요? 그냥 아이가 원할 때까지? 초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초등학생까지? 중학생? 자, 우리 주니어 카시트는 우리나라 도로교통 법령이 있어요. 만 6세라고 되어 있어요. 만 6세. 그럼 7살 때까지 타는 거죠? 만 6세니까. 그래서 법적인 나이가 지금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세대는 그냥 만이 있잖아요. 어쨌든 만 6세까지예요. 그럼 7살 때까지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오랫동안 태워야 돼요, 아이는. 근데 유럽은 12세까지도 있어요. 뭐 일본 8세, 10세, 12세. 예, 그 정도로 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아이가 12세 전까지, 최장 12세 전까지는 무조건 카시트가 필요하다. 주니어 카시트가 하는 좀 강화된 법령을 쓰고 있죠. 외국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만 6세까지니까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만 6세가 지났어요. 만 7세가 되고 해도 카시트가 맞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쓰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엄마들 샀으니까 뽕을 뽑아야죠.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오랫동안 쓰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카시트 먼저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생아 카시트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주니어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 지금. 당장 태어나서 우리 아이 신생아 걱정이잖아요. 신생아 카시트 준비를 하시면 돼요. 먼저 신생아 카시트는 앞에 이렇게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발받침이 있어요. 레그 서포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아이소픽스가 좌우에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뽑아서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아이소픽스는 우리나라에 출시된 차량은 2010년부터 나온 차량은 모든 차량이 이걸 장착하게끔 뒷자리는 의무로 돼 있어요. 아예 생산할 때부터. 근데 유럽은 이미 그 전부터 의무 생산이었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2009년, 8년, 7년 오래된 나는 올드카 좋아한다 이거 없어요.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제 뭐 공업사에서 이걸 다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은 보장하지 못한다. 그거는 제조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시고요. 자, 카시트를 장착하려면 차량 문을 열겠죠. 차량 문을 열어요. 열고 카시트를 들고 들어가요. 그렇죠. 뒷자리죠, 뒷자리. 그리고 나서 아이소픽스를 양쪽으로 빼고요. 의자 안쪽에 보면 보이세요, 여기? 쇠, 여기 아이소픽스 핀이에요. 이게 2010년부터 다 장착돼 있어요. 거기에 양쪽으로 핀을 딱 꼽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래서 꽂으면 소리가 나요.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들리죠? 딸깍. 다시 한번.
들리죠? 요 소리가 납니다. 네, 요 소리가. 그리고 측면에서 보시면 이 아이소픽스가 장착하기 전에는 아무 색깔이 없이 보여요. 근데 장착이 제대로 되면 초록색 띠가 보여요. 초록색이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초록색이 튀어나옵니다. 많은 카시트들이 대부분 그래요. 초록색 띠가 보이거나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이죠? 옆에서는. 이게 초록색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잘못 설치해서 설치가 안 됐다가 빠지면 표시가 안 되죠? 표시가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넣으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받이죠. 이 등받이하고 이 카시트 등받이, 요걸 이제 리바운드 스토퍼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죠? 요게 카시트하고 밀착이 돼야 돼요. 밀착이 안 되면 충격 시 이렇게 흔들려서 튀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착시키려면 앞에 여기 잡고 밀어주면 돼요. 그래서 탁탁 설치하고 밀어주면 딱딱 소리 들리죠? 그래서 더 밀어야 돼.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 등받이가 제대로 딱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받침. 뒤에 이제 아이소픽스 끝났어요. 그리고 발받침을 하는데 보통 차에 앉으면 의자 밑에 시트가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버튼을 눌러 내리면 돼요. 내리면 되는데 역시 이것도 좌우에 이렇게 띠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누르면 바닥에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 버튼이 제대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빼면 위에 있던 거를 빼서 이렇게 해놓으면 설치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눌렀을 때 눌리고 띄고 눌리고 띄고 하잖아요. 이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에 된 상태에서 한 칸 정도를 더 빼면 돼요. 그러면 강력하게 지지가 되는 거죠. 한 칸 정도를 강력하게 빼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도 약간 흔들려요. 그러면 더 빼서 이렇게 강력 흔든 거예요. 이거를 두 칸, 세 칸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너무 뜨죠? 이렇게 다 떠버리면 이게 견고하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들어도 뜨니까 안 되고 너무 안 들면 바닥이 움직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맨 바닥에서 애초에 처음부터 바닥에까지 내려두시고요. 내려두시고 여기서 한 칸 정도만 올려서 딱 견고하게 잡아주면 됩니다. 카시트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아페란트에 설치가 완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카시트의 기본적인 유격은 있어요. 기본적인 유격이 흔들리는 건 이건 정상이에요. 요것만 견고하게 잡혀주고 아이소픽스 잡혀주고 리바운드 스토퍼만 견고하게 눌려 있으면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옆에서 레버가 있는데 여기에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레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카시트 브랜드마다 레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후방 보기 이쪽이 이제 운전석이고 앞쪽이면 이렇게 운전해서 간다 그러면 아이는 운전석 뒤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조석 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운전석 뒤에 설치하거나 보조석 뒤에 설치하거나 그건 선택이에요. 그래서 보조석 뒤에 하면은 아이를 밖에서 태우기가 쉬워요. 근데 엄마는 돌아가서 타야 되고 운전석 뒤에 하면 엄마가 애를 안고 타 일단 출발하기 전에 그리고 아이를 차에서 태우기도 편하고 그리고 엄마가 잠깐 내렸다 타기도 편하고 그거는 해보시고 바꾸시면 돼요. 이제 운전석 뒤에다가 이걸 설치를 하면 운전석이 조금 좁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다리가 긴 사람들은 좀 불편하죠. 운전을 길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빠들이 등을 멀리 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바로 뒤에 하면 좀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보조석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는 누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세우고 단계별로 이렇게 누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한 다음에 뒤에서 이동하다가 눕다 그러면 재우면 돼요. 이렇게 앉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보이는 신생아 요거에 시트가 있어요. 이거는 태어나자마자 보통 2, 3개월까지 아이가 작았을 때는 여기다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그 이후엔 요걸 빼요. 빼서 뭐 다른 시트를 또 제공하면 요거보다 얇은 시트를 제공하고 그다음 6개월 넘어가면 다 빼요. 그러면 아이가 원래 갖고 있는 요 형태의 시트를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려서 계속 4세까지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안전벨트도 더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 15개월까지는 의무적으로 뒤를 봐라. 이렇게. 네. 그 4세가 많이에요? 아, 이거는 보통 4세니까 48개월까지는 절대 못 가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36개월 이후라고 보면 돼요. 네, 36개월 이후. 그래서 36개월에서 48개월 사이에 아마 이걸 못하게 될 거예요. 아이가 커가지고. 근데 이제 105cm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키로 가든 나이로 가든 어느 걸려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맞는데 아깝다고 계속 껴넣으면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등치에 따라서 키 신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5개월까지는 뒤를 보고 가는데 아이가 막 운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엿보고 간다든지 앞에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건 타협이 안 돼요. 무조건 뒤보게 가끔 하고. 두 번째 팁은 15개월까지는 뒤를 보게끔 했다고 해서 16개월째 바로 돌리지 마시고 아이가 울지 않고 편하게 탄다면 16개월, 20개월 더 많이 뒤를 봐도 돼요. 심지어는 이거 4세 전까지 태울 때 모든 탑승을 전부 다 뒤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이한테는. 어떠한 사고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다른 위치보다 더 많이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뒤를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주니어를 이제 갈아타면 되는 거죠. 자, 주니어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이 아이는 아직 주니어를 탈 나이가 아니죠. 우리 다산이는 옆에 앉아 계세요. 네. 자, 주니어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차량용 벨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차량용 벨트를 어차피 쓸 거면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어차피 차량용 벨트가 보호를 해줄 텐데.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차량용 벨트를 썼을 때 이 벨트가 아이 목으로 와요.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나 얼굴 쪽으로 오기 때문에 사고 시에 튀어나가면 거의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올려서 보면 옆에 안전벨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빼서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전벨트가 여기에 있겠죠? 여기에. 그럼 이 안전벨트를 내려주면 안전벨트가 이렇게 내려와요. 아이 머리가 여기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겠죠? 아이 머리가 더 컸다? 좀 더 올려주면 돼요. 그에 맞게끔 안전벨트 위치를 잡아주기 때문에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니어 카시트를 쓰는 거고 어떤 주니어 카시트는 등받이가 엉덩이 시트와 분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3세, 4세, 5세 타다가 뒤에 있는 것을 분리해서 나중에는 엉덩이만 깔아놔요. 엉덩이만 깔아놓고 벨트를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니어형도 그렇게 발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생아 때 태어나자마자는 인펀트 카시트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쓰지 않고 바로 신생아 카시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카시트는 4세 전까지 쓸 수 있는 거고 키와 체중에 따라서 좀 빨리 주니어로 넘어갈 수 있다. 주니어는 만 6세까지 사용을 하시는 게 의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신생아 때 사용하는 아기띠가 있고 그다음에 신생아 때도 사용하지만 보통 3세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하는 우리가 오늘 다 드리는 요 사은품 요거는 맘스네이처라는 브랜드 거고 요거는 슬링 아기띠입니다. 그래서 100% 슬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된 게 아니라 아기띠지만 슬링을 겸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돌까지는 요걸로 쓰면 좋다. 이게 장점은 무겁지 않고 부피도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착용감이 좋다. 그래서 신생아들한테 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있는 거 요거 보면은 이거 힙스트형이죠. 이 힙스트형은 6개월 이후부터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보통 태어나서 6개월 전에는 척추나 이런 아이가 제대로 앉을 수 없어 힘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이를 여기에 엉덩이를 앉혀놓으면 척추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고 잘 무너져요. 좀 못 앉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 보통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힙스트를 쓰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베이비병 건데
슬링형 저런 아기띠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아기띠는 등 어깨끈 밑으로 허리를 잡아주는 형식이 있는데 얘는 허리를 잡아주는 게 없이 그냥 X반도형으로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까지 같이 잡아주는 거는 체중을 더 받아주기 때문에 36개월까지 쓰는 거고 X반도형으로 가볍게 되어 있는 거는 돌 때까지만 쓰는 거고 돌 때까지 쓰기 때문에 사이즈도 작아요. 확장이 좀 잘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제품은 포그넬의 제품인데 허리띠형과 그 다음에 힙스트형이 둘 다 줘요. 그래서 지퍼가 여기 있습니다. 지퍼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 형으로 벨트랑 어깨끈을 해서 아기띠로 사용하다가 6개월이 넘어갈 때 힙스트형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를 빼고 요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띠도 쓰고 아기띠를 또 빼고 어깨끈을 다 빼고 힙스트형만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뭐 3in 1, 4in 1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고 요 브랜드 말고도 뭐 에르고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브랜드에서 엄마 아빠가 직접 와서 차보시는 게 좋아요. 차보시는 게 좋으니까 차보시는 상태에 따라서 맞는 거. 그 다음에 아빠분들 이제 좀 어느 정도 체격이 있으시고 하면 너무 작으면은 입을 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밴드가 좀 길고 큰 거 있는지 그런 거를 다 확인해서 옷 위에 입으셔야 되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치발기 다음 항목 치발기죠. 우리 아이들 치아 나기 시작하면 간질간질하죠. 그래서 치발기 이렇게 필요하다 항목이고 다음 항목은 이제 공갈 젖꼭지. 공갈 젖꼭지 거의 마법이죠. 요거만 물고 있으면 조용해요. 그래서 공갈 젖꼭지 이렇게 집게형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형도 있으니까 몇 개 준비하셔가지고 요건 항상 우리 기저귀 가방에 항상 놓고 집이나 차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빌이죠. 모빌은 우리가 아이들이 처음에 신생아 때는 거의 흑백만 보여주죠. 태어나자마자는 그 이후에 이제 컬러를 보여줄 수 있게끔 모빌도 준비하고 딸랑이도 뭐 아이의 첫 장난감이겠죠. 그죠? 이렇게 장난감 딸랑이 준비하시면 되고 또 집에서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게 아기 체육관식으로 바닥에 매트 깔아놓고 위에 이제 장난감들이 움직이는 그런 아기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누워서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니지 못하고 더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그런 장난감을 준비하시면 아이들한테는 노는데 최고고요. 모빌까지 준비하시면 놀이 나들이에서 이제 놀이용품은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산모용품까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놀이 나들이까지 일단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는 산모용 회원부 방석이죠. 회원부 방석. 이제 필요하신 경우만 산모용품은 다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본인에 맞게끔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민도 따로 비타민 철분제 따로 꼭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모용 패드죠. 패드도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손목 발목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미리 시끈시끈하기 전에 미리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복대 같은 것도 허리 보호를 위해서 복대 같은 거 좋고요. 수유브라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아이들 모유 수유하는데 수유브라 준비하시고 수유 패드 기저귀 가방 같은데 수유 패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수유 패드도 따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튼살 튼살 크림은 잘 바르고 계시죠? 튼살 크림하고 오일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고 그 이후에도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리커버리 크림을 발라서 제대로 회복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튼살 크림은 살이 트기 전까지 발라주셔야 되지 살이 튼 이후에 바르면 회복은 안 돼요. 살이 튼 거를 회복시키는 크림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크림이기 때문에 미리 발라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죠. 자욕. 그래서 이렇게 쑥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자욕 대야에다가 필요하시면 이렇게 해서 자욕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유두크림도 또 챙겨 주셔야 돼요. 유두크림도 아이들이 모유수할 때 좀 뭐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유두크림까지 준비하시면 산모용품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산모용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